뒷담화하는 사람들은요,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열등의식이 쩔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어, 그 심리 상태로 계속해서 본인이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 뒷담화를 진행을 합니다. 코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코치님 제가 네. 고민이 있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제 친구가 회사에서 자기 뒷담화하는 걸 들었대요. 그래서 배신감도 너무 크고 너무 상실감도 크다는데 네. 혹시 뒷담화를 들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? 당연히 대처할 방법이 있죠. 근데 그분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셨을 텐데, 제가 오늘은 직장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가실까요? 직장 생활하면서 저의 막 뒷담화를 들었어요.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처음 이제 뒷담화를 듣게 될 경우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기도 합니다. 이 감정을 막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 하시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세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까지도 하십니다. 이렇게 뒷담화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. 뒷담화를 듣게 되면은요,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정말 요동을 쳐요. 잠도 잘 못 자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결정적으로 내가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은요,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. 절대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셀프 코칭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왜 뒷담화를 했을까?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?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이 회사 내에서 일잘러로 기억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.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되십니다. 두 번째는요,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달라서 내가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듣는 분들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,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이 불편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사실 확인을 꼭 해보시고 서로 오해를 푸는 과정을 건강하게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하세요. 누구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뒷담화하는 걸 들었을 때요, 그냥 너무 괴로워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요, 내 행동을 돌아보고요, 내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을까? 그걸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들도 거치고요. 또 하나는 내 감정이 너무 다치지 않게 자신에게 너 괜찮아, 이거는 바꿀 수 있어, 그리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,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다짐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꼭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세요.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을 대신해서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. 코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저희 뒷담화를 해요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담화를 계속 하신다.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. 그런 대처 방안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. 하나는 무시, 완전한 무시를 하는 것도 방안이고요. 또 하나는 더욱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도 방법입니다. 무반응은요, 어떤 얘기를 하던 내 감정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대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은 딱딱하게 대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. 때로는 절도 있게 대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저는요, 그렇게 나의 뒷담화를 하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 단호하게 거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,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, 우리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 뒷담화는 계속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. 그랬을 때 그분에게 단호하고, 그리고 또 하나 정중하게,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은 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그 일을 내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십시오. 그렇게 무반응으로, 또 때로는 거절로 반응하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요, 아주 역설적으로 친절하게 그분에게 대하라는 이야기인데요, 그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친절하게 하십시오.
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친절하게 하십시오. 많은 분들이요,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에게 막 친절하게 하고서 내 친절을 받아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오히려 그분에게 더 역설적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볼 때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하셔도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. 누가 나를 뒷담화 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경로나 약간 장소가 있을까요? 대부분 나랑 친한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막 전화로 내가 있잖아,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,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근데 그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. 이분이 나에게 이 얘기를 왜 해주었을까를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굉장한 답이에요. 저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유는 뭐죠? 라고 한번 되물어보세요. 그러면 그분도 굉장히 조심할 거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또 하나의 경로가 뭐냐면요, 화장실 또는 복도 이런 공간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요즘은요, 많은 분들이 SNS예요.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로로 뒷담화를 듣게 되더라도요,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거를 알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. 코치님, 뒷담화를 맨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 좀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는데 너무 많아요, 스트레스. 이분과의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갑분싸 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코치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? 첫 번째 방법은요,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는 거예요. 저는 누군가가 이분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있어서 대화의 주제를 살짝 다른 이야기로 바꿉니다. 최근에 있는 화제, 새로운 이야기들 이런 걸로 해서 좀 대화를 바꿔봐요. 저 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, 선생님한테 좀 도움 좀 구하고 싶어요.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게 되고요. 그분이 불만족하고 뒷담화하는 분에 대한 이슈는 잊어버리게 됩니다. 이렇게 갑분싸되지 않고 그 주제를 살짝 돌려가면서 그분의 열등의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스킬법도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인데요,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. 한 분이서 말하면 괜찮은데 뒷담화를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서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럴 때는요, 제가 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요, 여러 사람이 하는 뒷담화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생깁니다.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니까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?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. 이럴 때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나의 마음을 지키고 그 대화의 주인공인 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코치님, 뒷담화를 이제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? 첫 번째,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면은요,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어. 그 심리 상태로 계속해서 본인이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 뒷담화를 진행을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싫어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요, 동조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.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. 그런데 나 혼자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?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 혼자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도 제가 불편하잖아,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
심리적인 마음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.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에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. 자신만의 위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.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타인에 대해서 뒷담화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. 그러면 코치님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맨날 뒷담화하는 이제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저는 그 뒷담화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얘기해보는 건 어때?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너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본인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렇게 조직 내에서 서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,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뒷담화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받거나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뒷담화에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, 여러분들, 사람들의 뒷담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정말 여러분들은요, 이 세상에서 모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고요.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,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지,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인지 스스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. 뒷담화하는 사람들은요, 그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,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열등의식이 쩔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절대 그들의 열등의식에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주지 마세요. 그분들의 그 열등의식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대신하지 마세요. 뒷담화로 힘들게 느껴진다면요,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요,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언제나 화이팅입니다, 여러분.